그 2040 도시계획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거 말고 그 이전에 한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 관리 계획이든 기본 계획이든 해서 그동안에 이천의 전반적인 계획이 잘 되었는지 그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또 제가 답변에 따라서 전에 사람이 뭐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잘못된 거를 찍다라면 가장 아쉬운 게 상업지. 걔가 이제 과거에 주거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상업지역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 지구단위에 수립을 해다가 이제 무사히 시효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거기 한 49층 정말 초고층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뭐 잘못된 거를 또 찍기는 그렇고요. 이후의 거를 또 이번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많이 수정해나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일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야겠죠. 물론 이제 도시 기본계획은 어떤 큰 그림의 공간구조라든가 어떤 그 근본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 실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제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 의원을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저도 이제 이천에 가장 문제가 점점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제 혼잡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재정비 때는 이제 도로 이렇게 혼잡도로 개선이나 그런 걸 좀 포커스를 뒀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도로죠. 예, 맞습니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천시는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안흥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로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길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가변 차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출퇴근 시에 교통 그 신호 달아놔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의 현실적으로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흥 저수지에서 제일고 나가는 도로 확보 안 하고 그동안 기존대로 내비두면 거기 분명히 또 문제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천 중학교에서 중간에 또 나가는 도로 이천용호순도로 거기 역시 최소한 6차선, 4차선은 해놔야 그나마 지하 5, 6층에서 올라오는 데만 아마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2040 기획 잡을 때 역시도 도로가 제일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내 택지 지역 지금 여기도 해놨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충족하지가 않아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건 둘째쳐놓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호각과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 조문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조문을 갔다가 거기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만 왔어요. 거기. 근데 주민들 갈등이 이제는 업체와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그 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허가를 제대로 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료 받은 거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해결은 힘들다고 보고, 또 제가 듣기에는 그 주민들이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승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이누리권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울러서 율면에 물려찾고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이 어떤 감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최소한에 의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안 되면 공무원도 저희한테 약간 좀 도움 좀 받았으면 하는 거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소장이고 다 갖고 오잖아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 민원 낸 거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알면,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했죠. 화장장 설치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이 얘기가 되면 프레임카드에도 걸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불법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걸 걸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개만 주변에 도로에다 걸어놓으면 언제 주민 공청회를 한다,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했다고 자료 갖고 와요. 저희가 알아보면. 그러면 25명에서 30명 참석형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10명 안팎을 빼고 나면 이해 당사자들 오면 공청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공청회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레임카드는 필히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문자 이런 거 주민들한테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요. 기회. 나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추진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민원 소지가 적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 역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프레임카드를 참석해서 들으시라고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안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 다 했고, 공청회 설명회 다 했고, 아무리 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율명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처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하죠. 하고 있죠.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몰랐던 부분을 도로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부서와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이게 지적 대소사를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우리나라가 지적도가 만들어진 일제 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하나하고 많이 안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거는 실제 하나가 맞지 않는 건 지적을 바로 잡는 거고, 바로 잡으면서 그 옛날에 그 집들이 망했다는 걸쳐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재조사를 하면서 협의가 된다는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인 거고, 어쨌든 본질적으로 뭐 지적으로 인해서 어떤 그 변경 같은 거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지적 재조사를 건설사나 타부사하고 협조나 요구를 할 상황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잘못된 지적을 바로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적으로서는 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되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예, 예. 그런 부분을 도로와의 이야기를 해서 예. 그 도로가 시에서 매입을 하던 해서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부서와 연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괜찮은 좋은 생각인데 워낙 또 사업이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해야지 누가 해요? 예, 다른 시에 와서 해주지 않잖아요. 예,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갈등 없앨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타 부서와 연결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주택과에 그 주거에 대한 약자와 공동주택 사업이 있는데 그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네,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지금 도로 연립에 물이 지금 빠지질 않아요. 네, 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가의 불법 방통을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걸려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 현수막 방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따로 용역을 줘서 2명이 1조 2대의 차량이 12시간 매일 순회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 2사람이 또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는 수시로 접수자는 민원이라든가 또 어떤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때우면 또 뒤져가서 또 붙이고 이게 한두 것도 없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이 가로 환경에서 시민이 또 대표님들과 또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그 기간제, 기간제하고 이런 분들 평일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만약에 주말에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건가요? 주말에 네, 제가 영농사에서 주말에 일개조가 하는 거에서 대일개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늘린다든가. 주말에. 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버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 퇴근하고 공수요. 그리고 나면 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을 뛰어야 될 시기 안 뛰고,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바꿔야죠. 용역을 더 해서라도 늘려서라도 뛰는 시간적인 거를 월요일날 출근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해서 금, 토, 일 뛰면은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리고 그 현수막 거치대 같은 경우에 새로운 도로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잘 보이는 데다가 프랭카스 거치대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 쪽으로 나가서 거치대가 있어요. 그럼 그거 사람들이 돈 주고 하더라도 그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도로 확보할 때 그 생각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타 부서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위치,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거치대가 설치가 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처음 받는 우리 보건데 좀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천시가 더 함께 잘 우리가 의원들하고 직원들 같이 잘 하자는 시민들하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김정희 의원님, 들려주세요. 좋은 기회에서 김하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이 부분이
판결이 났어요. 예, 민형사상 소송이 20가지더라고요. 근데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지가 참 걱정입니다. 조은희 장학금 원장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